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상황이 갑자기 악화되어 다시 이 비대면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 다시 또 대면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를 기원하면서 현대사회학에 의해 8주차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학습한 내용은 그 창업 절차에 대해서 학습을 한번 했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학습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실습을 하는 과정에서 다시 코로나를 맞이했는데 다시 대면 수업이 되면 그런 실습도 계속해서 해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을 간단히 리뷰를 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창업에 대한 절차를 한번 쭉 알아봤는데요. 이런 창업의 절차는 어떤 제가 설명할 때 굳이 이런 학문적인 이론적인 용어보다는 그 우리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님의 사례를 들어가면서 이 뭐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또 이렇게 이제 기계화되고 자동화되는 이런 시대, 또 AI가 이제 적용되는 이런 시대, 이런 시대에는 혁신과 창의성이 있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고 그런 기업가의 정신이 있어야 되겠다면서 유엔군의 어떤 묘지 조성이나 소양강댐, 그다음에 조선소건설 중동에 진출하는 이런 사례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창업 환경에 대한 그 분석과 그다음에 상권 및 입지를 어떻게 선정하는지 그것에 대해 알아보고 대면 시간이 되면 이런 상권과 입지에 대한 실습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창업 환경을 분석하기 위해서 그러면 창업 환경은 왜 분석을 하느냐? 그러면 시장에 어떤 위험이 있을 때 그거를 사전에 감지를 해서 회피를 하거나 또는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창업 환경 분석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처럼 이런 시장의 환경이 급변하는 시대에 어떻게 하면 이런 시장 변화에 적시적인 대응을 하고 내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할 것인가 이런 것을 찾기 위해서 창업 환경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알아봤지만 이 창업자가 아이템을 선정을 하고 사업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내부 역량과 외부 환경을 파악을 해서 분석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내부 역량, 내부 환경은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하나 알아보면 첫 번째 이제 인적 자원, 사람이 제일 중요하겠죠. 인사가 만사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내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를 하는 그런 다수건, 소수건 또는 가족이건 뭐 친인척인 간에 그런 인적 자원을 분석을 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이제 기업에 대한 뭐 회사가 됐던 기업이 뭐 조그마한 회사가 됐던 뭐 소상공인이 됐던 아니면 가족 단위 경영을 하는 그런 뭐 상점이 됐던 간에 자기 나름대로 그 고객 관리를 해야 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물건 그 제품 관리도 해야 될 거고 그런 거를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그다음에 자기 어떤 그 가족들 간의 어떤 그 회사라고 그럴지 뭐 점포라고 그럴지 그런 문화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분석을 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이것저것 다 중요하지만 또 돈도 중요하겠죠. 뭐 그 자본. 그래서 창업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자본도 필요할 것이고 또 이제 막상 창업을 하면서 필요한 자본. 그다음에 이제 경영 유지를 하는데 필요한 자본이 이런 다양한 종류의 자본이 필요할 건데 이런 재무적인 자원을 어떻게 마련을 하고 사용을 할 것인지 이런 것도 분석이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사람과 이제 돈이 있다면 또 여러 가지 이제 필요한 그 재료들이 있겠죠. 내가 어떤 사업을 하나에 따라서 뭐 필요한 건물이나 뭐 시설이나 원재료 뭐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뭐야 최근에 여러분들 그 뉴스에서도 봤겠지만 덥죽이라는 그런 제품을 그한 조그마한 그 음식점에서 덥죽이라는 그런 제품을 잘 만들었는데 이거를 서울에 있는 프랜차이즈에서 도용을 해가지고 활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죠. 또 이거를 도용뿐만이 아니라 누군가가 이름을 먼저 그 상표권을 등록을 해서 정작 그 덥죽이라는 제품을 만드신 그 주인은 이거를 제대로 이름조차 제대로 사용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뭐냐면 이제 정보나 기술, 이런 지적 재산을 누가 먼저 어떻게 활용하느냐 뭐 이런 건데 결국 우리나라의 상표권 등록은 그 선출원주의가 되어 있죠. 그래서 물품이나 제품이 없어도 뭐 대략 요런 제품의 어떤 형식적인 그 서류를 갖추어서 등록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그 뭐야 내부 역량 분석을 할 때 참고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내부 역량을 분석을 하는 요인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인적 자원이겠죠. 인적 자원. 그래서 내 사업에 직간접으로 참여하는 인원들이 어떠한 기술이나 또는 지식이나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창업자와 그 창업자에 관련된 어떤 라인이나 스텝. 그다음에 만약에 그 창업하는 그 뭐야 회사 아니면 창업하는 어떤 상점에 전문가나 관리자가 필요하다면 그 전문가나 관리자의 어떤 직업적인 지식이나 경험, 그다음에 이제 종업원들도 뽑을 때 잘 뽑아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인력 수급 계획이나 이제 임금도 이게 이제 그 조그마한 그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임금도 대단히 중요한 요소지 않습니까? 근데 임금을 어떻게 책정할 것인지 또 최저 임금제가 있기 때문에 최저 임금제를 또 적용을 해야 되고 또 뭐 거기에 뭐 4대 보험도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인사가 만사라고 인적 자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창업자 자신의 어떤 역량도 필요하겠지만 창업자 중심으로 보조를 해주는 도와주는 이런 스텝진들까지 아주 중요하니까 인적 자원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경영 문화적인 자원, 뭐 경영 시스템, ERP나 뭐 SCM이나 뭐 CRM 이런 거는 또 2학기 때 보면 경영학 시간이 있어요. 경영학 원리 시간에 또 간단히 나올 거니까 대략 이런 것이 있다는 정도만 여기서는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 품질을 잘 관리할 것인지, 또 이 뽑아는 내 사업에 같이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교육 훈련도 필요할 거고요. 지금은 뭐 평생교육 시스템에 의해서 OJT 등 이런 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창업자 사장과 종업원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또 부자지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녀지간 아무튼 이 뭐야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들의 의사결정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신속한 의사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뭐 좀 부족하고 불만족스러운 것이 있는데 말을 안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뭐 탁 터지는 뭐 이런 문화가 돼 있다면 상당히 이 긴장감이 극도로 높아지겠죠. 그러지 말고 다소의 어떤 불평 불만 사항이 있으면 그날 저녁에라 아니면 뭐 수시로 이렇게 의사소통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는 그런 노력, 이런 어떤 기업의 문화, 즉 가족 문화가 형성이 되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재무적인 자원, 뭐 방금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인건비가 참 중요하죠. 그다음에 인건비뿐만이 아니고 뭐 사무실 운영 유지비도 또 사무실이나 아니면 그 가게 운영 유지비 이것도 뭐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권리금이랄지 뭐 월 임대료랄지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비품이랄지 그다음에 또 예비 운영 자금도 또 있어야 될 거고. 그래서 이런 다양한 뭐 그 자본, 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돈을 어느 시기에
얼마만큼 사용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교육을 해놓고 분석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실물 자원이죠. 즉 이제 물건이지 않습니까? 뭐 원재료도 포함할 거고 다양한 뭐 건물이나 시설이나 장비나 뭐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할 건데 이런 것들은 도대체 내가 선택한 아이템에 비해서 제대로 맞는 건물인지 뭐 시설인지 장비가 뭐 필요한 건지 이런 것들이 각각의 본인이 선택한 아이템과 맞게끔 준비가 되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정보 기술적인 자원인데 방금 전에도 덥죽을 사례로 설명을 드렸지만 지적재산이나 뭐 상표권 등록이나 뭐 실용실현, 디자인, 특허 지금은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창업자나 또 여러분들과 같이 동업하시는 분들이 어떠한 자격이나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사전에 분석을 해서 그런 내용들을 미리 이렇게 점검을 해두시면은 여러분들이 내부 환경 분석에 좋은 요소들이 나와서 수학 분석을 할 때 아주 좋은 SO 전략도 이렇게 선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이 이제 내부 환경 분석을 하고 나서 근데 또 이제 외부 환경을 또 분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외부 환경 분석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그 지난 수업 시간에도 패스트 분석을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 규제하는 거죠. 첫 번째는 이제 법률적으로 정치인들이 만드는 법에 따라서 규제를 어떻게 받느냐. 여기에 따라서 산업이 위축도 되고 뭐 호황도 되고 뭐 하는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골목상권에 관련된 뭐 법을 만들어서 뭐 골목상권을 보호하겠다. 뭐 이러면 그 골목상권이 좀 좋아질 거고 뭐 예를 들면 또 뭐 대형 그 대형 점포 대형 점포를 뭐 월화수목금토 뭐 1년 365일 계속 하던 거를 뭐 대형 점포를 뭐 제약을 해서 골목상권과 상생할 수 있는 뭐 이런 또 법을 만들어 가지고 대형 점포가 1년에는 뭐 아니 월 뭐 한 번 아니면 두 번을 뭐 의무적으로 뭐 휴일을 만든달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산업이 위축이 되거나 호황을 맞이하니까 그런 어떤 정치적인 요소, 법률적인 요소, 그 다음에 이제는 소비자들의 어떤 트렌드, 이런 트렌드의 변화가 상당히 심하죠.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해서 새로운 제품이 출원되는 기간 이것도 짧아졌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제품에 따라서 또이 생성이 되고 또 호황기를 맞이했다가 소멸하는 이런 또 그 기간도 라이프 사이클도 좁아졌고 이러다 보니까 소비자의 트렌드도 상당히 변화가 심합니다. 그런 이런 어떤 경제적인 어떤 사회 문화적인 이런 요소도 고려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해보면 이제 이렇게 하나의 도표로 도식화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패스트라는 거는 political에서 정치적인 면에서 P, 그다음에 economic에서 E, 경제적인 환경에서 E, 그다음에 social에서 S, 그다음에 사회적 환경, 그다음 그리고 이제 기술적인 테크놀로지컬에서 이제 그 T에서 패스트 분석을 기본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알아보면 일단 정치적인 요인으로서는 방금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어떤 정부 시책이나 뭐 이제 정권의 변화, 뭐 이제 정부 지금 여당이나 야당, 뭐 진보 보수 이런 거에 따라서 약간의 미묘한 그런 또 어떤 커다란 변화가 있는 게 있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산업을 육성하는 것도 있고 규제하는 것도 있고 이런 법률에 따라서 대형 점포가 뭐 어떻게 좋아지는 점도 있고 나빠지는 점도 있고 또 마찬가지로 소상공인이 좋아지는 점도 있고 나빠지는 뭐 다양한 그런 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제도들이 어떻게 변경될 것이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영향을 받겠죠. 물론 그러니까 이런 것에도 민감하게 확인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경기의 흐름, 어떤 이제 경기가 불황이냐, 경기가 호황이냐, 이거에 따라서 또 가격이나 물가도 변경이 되겠죠. 예를 들면 뭐그 유가, 우리는 유가에 연동되는 가격이 변화가 많으니까 기름값이 상승이 되면 경제는 또 좀 이렇게 나빠질 수가 있고, 또 기름값이 낮아지면 우리 경제가 또 좋아질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물가의 영향도 받고, 우리가 지금 대다수 우리 저 창업경영학과 학생들은 소상공인적인 그런 그 창업 들을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그 가격이나 물가의 어떤 그 변화를 많이 음, 음, 변화가 거기에도 많이 적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인 환경인데, 사회 구성원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최근에는 뭐 이제 당장의 고령화 시대, 그다음에 뭐 어린이가 없는, 아이가 없는 뭐 저출산 시대, 뭐 이런 시대에는 어떻게 라이프 사이클이 변화가 되느냐, 여기에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또 고령화 시대지만 또 이제 100세 시대가 되다 보니까 중장년들의 뭐라 그럴까, 이 소비가 좀 많아지고, 또 대부분 연금 소득자들은 다양한 그런 소득원이 있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또 연금, 청년보다는 연금 소득자가 또 많이 그 소비를 하는 뭐 이런 그 현상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의 가치관이라는 건 뭐냐면, 어린이를 두고 있는 엄마들은 그 아기들에게 먹일 그런 음식을 찾을 때 친환경적인 요소, 뭐 유기농적인 요소, 이런 것들을 찾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중장년들은 옛날에 그런 어떤 추억을 살려서 그래도 뭐 국산품을 뭐 활용해야 된다, 이래서 이제 국산품 애국에 기초를 해서 국산품을 사용하는 분들도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최근에 그 뭐 중국산 알몸 김치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 생각만 해도 약간의 구토가 나오려고 그러는데, 아무튼 뭐 이런 거에 그 많은 관심과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제품을 선택하고 안 하고 하는 차이가 많이 있잖아요. 저도 이제 최근에 식당에 가면 일단 김치하면 이게 뭐 중국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국내산이라고 그래도 일단은 좀 찜찜하죠. 그래서 먹기가 거북스러워서 뭐 김치 대신 뭐 다른 거를 주라. 근데 그 김치가 드러나가는 것보다는 다른 반찬류를 이렇게 먹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 이제 사회적인 환경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만약에 위생적인 굉장히 영향을 받는 그런 어떤 자기가 가게나 점포를 가지고 있다면 이런 거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기술적인 환경인데, 지금은 뭐 전화기가 그 얼마 만에 바뀝니까? 통상 뭐 한 2년, 뭐 빠르면 1년, 이렇게 이제 신제품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신제품을 그러면 내가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 그다음에 뭐 전화기뿐만이 아니고 뭐 음식점도 뭐 음식점에 새로운 제품 요리하는 방법도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술적인 변화에 따라서 그 소비자의 어떤 심리 상태도 변하고, 또 판매되는 가격도 뭐 변화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도 중요한 분석 요소가 된다. 그다음에 이제 뭐 시장 및 경쟁 환경, 이제 기타 상황으로서 자연 환경이나 뭐 그다음에 시장의 경쟁 환경 중요하죠. 그다음에 그래서 뭐 콜라가 없으면 뭐 사이다를 먹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 아니면 굳이 또 뭐 사이다만 찾는 또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대체제를 무엇을 투입할 것이냐. 또 이제 보완제는 이제 커피와 설탕처럼, 오탈자가 났습니다. 커피와 설탕처럼 정말 이 커피를 팔기 위해서는 또 설탕이 반드시 필요한 거. 뭐 이렇게 해서 시장의 규모나 뭐 대체제나 뭐 보완제나 또 어떻게 지금 시장이 잘 성장하고 있는지, 우리 여기 지역의 홍성만 보더라도 내포라는 시장과 홍성과 예산인의 어떤 구도심, 뭐 뭐라 그래, 저 홍성의 뭐 전통시장과
아니면 뭐 큰 시장, 뭐 이런 시장의 어떤 성장성을 보면 일단은 내포라는 시장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성장성이 있고, 그다음에 구도심에 있는 그런 데는 다소 성장성이 둔화되는 이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어디에서 어떤 제품을 가지고 이런 창업을 해야 될 것인지, 뭐 이런 게 나온다 이 말, 답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공급자 환경이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이제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공급자가 있고, 그걸 뭐 제조하는 사람이 있고, 판매자가 있고, 이제 소비자가 있는 건데, 최근에 작년에 일본에서 한국에 반도체 핵심 소재 세 가지 핵심 소재를 수출을 당장에 금지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죠. 이런 경우처럼 예를 들면 내가 음식점을 한다. 뭐라 그럴까, 한식을 한다고 봅시다. 한식을 하는데 뭐 쌀을 나한테 공급해 주는 사람, 단골적으로 공급해 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뭐 갑자기 뭐 쌀을 안 준다. 그러면 뭐 쌀은 흔하니까 뭐 옆집도 가고 뭐 뒷집 뭐 다른 가게도 가면 되겠지만, 그 쌀이 특별히 이 고객들이 맛있는 쌀이라고, 어떤 뭐 유기농 쌀이라고 아니면 어떤 그 지역 쌀이라고 그래서 우리 고객들이 많이 왔는데, 그 지역에 있는 쌀을 안 주거나 아니면 가격을 뭐 갑자기 올렸다거나 이러면 내 제품 가격에도 또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환경들을 이제 분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외부 환경 분석은.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이제 환경들을 이제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인 영향을 분석을 해서, 외부적인 그런 영향으로는 이 외부 환경 요인들이 내 사업에 기회가 될 것이냐, 위협이 될 것이냐. 그다음에 이제 내부적으로 우리 그 내부적인 그 사람들, 그 창업자를 중심으로 해서 뭐 종업원이랄지 이런 내부적으로 근무하는 사람들과 내부적으로 근무하는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원, 그다음에 자본, 이것이 강점이 될 것이냐, 약점이 될 것이냐. 그래서 자 이제 외부적인 요인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이렇게 해서 과학기술 이렇게 해서 패스트 요인이라고 그랬죠. 이런 요인들이 내 사업의 기후 요인이 될 것인지 위험 요인이 될 것인지. 예를 들면 뭐 내년쯤 되면 또 이제 각종 선거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제 지방 선거도 있고 뭐 그다음에 뭐 대통령 선거도 있을 것인데, 그렇다면 선거에 관련되는 출판업은 금년도에는 아니면 내년도에는 뭐 이제 선거가 있으니까 출판을 하는, 인쇄를 하는, 종이에 관련되는 이런 사업들은 이게 이제 기회죠. 응? 이런 거는 이제 기회 요인으로 작용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강점으로서는 예를 들면 내가 출판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새로운 그런 뭐 인쇄를 할 수 있는 칼라 프린터랄지 뭐 기타 어떤 것이 아주 잘 들어왔다. 응? 그걸 나는 가지고 있는데 우리 주변에 홍성의 주변에는 나처럼 좋은 그런 기계를 가지고 있는 데가 없다. 그렇다면 이게 이제 SO 전략으로서 그 선거 때 각종 홍보물은 내가 이 기계를 활용을 해서 뭐 모든 그 소비자들에게 이 제품을 찾는 사람들에게 공급을 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SO 전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단편적인 예를 하나 들었는데,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기후 요인과 강점을 찾아서 SO 전략으로 선정을 해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자기 창업을 할 때 이제 도움을 받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뭐 ST 전략, WO 전략, 뭐 WT 전략 이런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 나한테 위협이 되고 약점이 되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피해야 되겠죠. 회피하거나 아니면 그거를 최소화하고, 그리고 나에게 기회가 되고 강점이 되는 이런 사업 위주로 이제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난주에 실습을 하다가 여러분들 그 같은 우리과 대화의 시간도 부족하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다음 대면 시간에는 이걸 또 마저 실습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수합 분석을 해서 내가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 이제 분석 결과를 가지고 내가 어떤 창업을 해야 되겠는지 창업 유형을 한번 이제 골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시장에 진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 새로운 기술을 뭐 도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혜택을 주는 이런 사업을 할 것인지를 이제 골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장에 진입을 할 때는 기존 시장에 없는 거를 그런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니까, 예를 들면 뭐 드론이나 그다음에 최근에 뭐 AI에 대한 그 로봇 산업이 또 많이 나오죠.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뭐 부품이랄지 아니면 뭐 소프트웨어를 제공한다랄지, 좀 ICT 기술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새로운 시장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기술은 기존의 어떤 제품이 있어요. 그 이 기존의 제품에다가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즉 뭐 전기차가 되겠죠. 지금 뭐 전기차가 또 뭐 대세로서 이제 곧 뭐 출시가 보편화가 될 건데, 지금 일부 이제 운영 중에 있으니까 뭐 많이 보편화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전기차를 가지고 뭐 차를 만드는 그런 큰 공장이나 뭐 대규모 이런 거는 내가 못하니까, 그럼 전기차에 들어가는 소규모 어떤 부속이랄지, 전기차 안에 들어가는 어떤 필수 어떤 뭐 제품이랄지, 이런 거를 나는 창업 유형으로 해야 되겠다 할 때는 이렇게 이제 새로운 기술 창업 유형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혜택이라는 거는 기존 제품과 서비스에 이제 개선된 방식이나 또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 즉 쉽게 얘기하면 에어비앤비가 있죠. 에어비앤비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뭐 잘 아다시피 뭐 숙박업이지 않습니까? 그 또 뭐 최근에는 이제 그 배달 서비스가 상당히 많이 나와서 배달 서비스도 하나의 이제 배달 산업이 됐죠. 음? 그래서 뭐 배달의 민족, 뭐 그 배달의 민족의 연간 수익이 얼마입니까? 뭐 몇 조, 뭐 몇천억 이렇게 나와서 최근에는 뭐 5천억인가 일부를 뭐 사회에 기부도 하겠다, 이런 그 배달의 민족 대표의 뭐 발언도 있었죠. 이와 같이 내가 어떤 유의 창업을 할 것인지를 이제 이렇게 수학 분석을 통해서 그 기업의 내부적인 요인이나 외부적인 요인 이런 거를 분석을 해서 수학 분석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SO 전략을 찾아서 이게 내 창업이 새로운 시장에 갈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기술로 갈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혜택을 주는 그런 곳으로 갈 것이냐. 그래서 이제 본인의 어떤 창업자의 의지도 이렇게 적용을 해가지고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령대별로 보면 대략 20대에는 이제 뭐 모험 창업도 하라, 뭐 30대는 이런 대부분 우리는 이제 40대나 50대가 있으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지식이나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을 거니까 그런 경험이나 지식을 기반하는 어떤 창업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50대쯤 되면은 여러분들 적어도 50년 동안 쌓아온 어떤 노하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그 자기의 어떤 전문성이 있으니까 학력을 불문하고 어떤 전문적인 그런 창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우리 창업 경영학과에 들어온 거는 혹시 이런 그 전문성을 미처 못 골랐다면, 그다음에 지금까지 내가 창업을 하고 사업을 하기는 했는데 이게 맞는 거냐 했을 때는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연령대별로 아니면 창업 유형별로 내가 어떠한, 만약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사업체를 좀 다시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여러분들 뭐 대부분 그 직장에 다니시는 분도 있겠지만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우리 창업 경영학과는 이제 자영업을 창업을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자영업을 성공을 할 것이냐? 음? 음. 그러면 지금까지 쭉 설명을 드렸지만 내부 역량을 강화해서 강약점이 있으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약점보다는 강점을 많이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강점을 만들려면
정주영 회장님 같은 그런 창의력과 혁신적인 사고방식, 그 창업자의 어떤 적성에 맞는 업종을 선택하는 건 당연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고객을 잘 섬겨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종업원이 또 대단히 중요합니다. 종업원은 뽑을 때 잘 뽑고요. 그다음에 일단 뽑았으면 신뢰를 하고 이렇게 서로 믿고 의지를 해야 상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이제 품질과 서비스, 아유 뭐 대충 팔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하나를 팔더라도 정말 성의 있게 조심스럽게 나의 정성과 성의를 다해서 그 소비자 고객이 안심할 수 있도록 이런 프로 비즈니스의 자질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고요. 외부 환경에 대비해서는 꾸준하게 정보 수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창업경영학과에 또 들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 수집을 해서 정보 수집만 하면 뭐 합니까? 여러분 교육할 때 보면 이 카메라로 톡톡톡 찍는데 찍어놓고 한 번도 안 보면 보지 않으면 그거 다 그냥 내가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누가 기억을 합니까? 스마트폰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스마트폰이 기억을 하는 거는 내가 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별로 안 됩니다. 내가 검색, 내가 클릭, 내가 찾아서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넣고 이런 거를 새로운 경영 마인드로 마케팅 기법에 적용을 해서 전문화를 하고 차별화를 해야 내 사업이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작게 시작을 해서 내실 있고 크게 키워가는 우리 자영업의 성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이제 우리가 소점포를 경영하고 있는데 무엇을 만들고 무엇을 파느냐보다는 어떻게 파느냐, 그 무엇을 어떻게 파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냥 종업원 시켜서 야, 엄마 알아서 대충 팔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상품에 대한 정보나 그 상품에 대한 지식, 그 상품에 대한 사용 후기 이런 거를 잘 활용을 해서 정말 고객에게 하나하나 설명도 잘 해주고 주의사항은 뭐고 활용을 할 때 좋은 점은 뭐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 최소의 서비스가 아니라 고객들이 감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은 최상의 서비스는 서비스가 없는 굿 서비스는 노 서비스다 이런 말도 있지만 서비스가 필요 없을 정도로 신속하고 정확하고 빠르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서비스고요. 그다음에 서비스가 필요한 곳에는 정말 그 소비자가 저 집 정말 주인 정말 친절해. 그 집 제품 정말 믿을 수 있어. 그다음에 그 집 제품은 안 좋은 점은 미리 설명해 주기 때문에 그 점은 조심해서 쓰면 아주 정말 좋아. 이런 것들이 뭐냐면 다 이 고객 관리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고객의 어떤 특성을 파악해서 이제 차후 시간에 또 다음 시간이나 다른 과목에서 또 배우겠지만 STP 전략도 나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경영자들은 이 경영자나 판매원들은 이 소비자의 마음을 잘 읽고 소비자가 정말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뭐라 그럴까 시스템을 갖춰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점포나 매장도 어두컴컴하고 막 거미줄 있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깔끔해서 익스테리어나 인테리어를 좀 잘 좀 해놓고요. 조명이나 아무튼 청결성 잘 안 가는 화장실도 어쩌다 한번 그 집에 음식점에 갔는데 화장실을 갔더니 정말 음식 맛이 뚝 떨어지더라. 이러면 그 집에 다시 가겠습니까? 그럼 아무튼 이렇게 출입구나 화장실, 그다음에 상품 관리랄지 홍보 여기에도 아주 세심한 주의를 해서 POP 광고랄지 FBI 지금 페이스북이나 그다음에 밴드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이런 다양한 그 홍보 수단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잘 활용을 해서 우리 그 소점포가 성공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세부적인 거는 또 차차 또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10분간 휴식을 좀 했다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